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슈퍼카의 가치가 남은 것이 있을까? 테슬라가 나오면서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이 참 대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슈퍼카들의 상황을 한번 보죠. 페라리 두 번째 전기차 출시 연기. 원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나 압도적인 자동차를 내놓고 미리 계약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산을 하죠. 비싼 것일수록 더 빨리 사라집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전기차 기반의 슈퍼카들을 내놓는데 그렇게 앞다투어서 줄 서서 구입하던 그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내연기관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계속 슈퍼카에서 순수 전기차들이 중단되거나 혹은 연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람보르기니 이들도 작년 하반기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전기 슈퍼카 출시 시기가 아니다. 람보르기니의 CTO인 루벤 모어는 전기 슈퍼카는 내연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뭔가를 제공해야 한다. 근데 그게 아직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페라리 두 번째 전기차 출시 연기, 부자들은 연소에 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슈퍼카 전기차 판매 부진, 구매자는 여전히 엔진의 포효를 원한다. 자, 이건 페라리가 내놓으려고 한 그 전기차의 대략의 사양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리카는 기존 GTC4 루소와 유사한 그랜드 투어러지만 쭉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숫자가 중요하죠. 4개의 전기 모터 986마력 이상, 주행 가는 거리는 대략 329마일 가량일 것이다. 제로백은 2.5초, 최고속도는 309km. 진짜 죄송하지만 너무나 평범한 숫자들이죠. 이게 참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 테슬라가 세상을 얼마나 급격하게 바꿔놨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말이 되냐? 조향이 다르고 코너가 다르고 브레이크가 다르고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구차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전이라면 슈퍼카 가속 성능 딱 하면 끝나요. 그냥 몇천 마력, 몇백 마력 얘기하면 끝나요. 그냥 한 단어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야. 구구절절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뭔가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스펜션 기술이 좋고 독립후륜 조향, 근데 이런 것들 다 되는 거잖아. 자, 후방 모터는 각각 416마력을 발휘하여 최대 25,000rpm까지 회전한다. 근데 너무 평범한 숫자라서 딱히 뭔가가 놀라운 게 없어요. 자, 이런 걸 내놓으려고 하니까 부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거 중국의 BYD의 상급 차다. 아니면 다른 차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건데 그 스펙보다 더 좋은 것도 살 수 있는데 그 스펙에다가 슈퍼카의 배지를 달아놓고 이거 7억이요, 10억이요, 15억이요, 20억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없죠. 왜 슈퍼카 전기차에 부자들이 관심이 없을까요? 그건 이미 다른 곳에서 충분히 더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슈퍼카들의 내연기관 SUV들이 3.2초, 3.1초대, 3초대 정도에서 초반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전기차에서 SUV는 이미 제로백 2.5초를 넘겼어요. 테슬라 모델 X, 저 거대한 덩어리. 실제 보면 굉장히 크죠.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팔콘 윙 같은 것들도 있고 이 거대한 SUV가 제로백이 2.5초예요. 자, 더 놀라운 건 세단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슈퍼카의 세단 형태들이 거의 2초 초반 그 정도이고 아직 1초대 슈퍼카는 거의 없죠. 일반적인 양산차 중에서 제로백 1초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2초대 빠른 게 중반, 초반 그 정도죠. 근데 테슬라 모델 S는 어떻습니까? 플레드 1.99초입니다. 물론 이건 제로 100은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짧은 제로 60 마일이죠. 근데 1.99초예요. 이 정도 슈퍼카 제로 100 가속 성능,
그러니까 제로 60마일 가속 성능의 차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없어요. 근데 이 차가 얼마다? 아니 슈퍼카에서 이 정도의 성능이 없다면 이 정도 성능을 가능하게 한 차량은 거의 한 최소 25억 30억씩 해야 되죠. 뭐 근데 놀랍게도 이 차가 고작 한 1억 중반 주면 사요. 모델 X 플레드나 그다음 모델 S 플레드도 1억 중반 정도면 웬만한 옵션 다 넣고 삽니다. 심지어 얘들은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FSD 14.1을 넘어가면서 정말 긴 거리를 너무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델 S 플레드 같은 경우에는 문짝이 4개예요. 문짝이 4개라서 뒤에 심지어 카시트도 할 수 있어요. 제로백 2조 중반, 후반 그 정도의 슈퍼카들 카시트하고 부모가 못하죠. 뭐 911도 그렇고 일반적인 슈퍼카 대부분도 그렇고 카시트를 하고 아이를 태우고 그다음 부모 둘이 탈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대부분 2인승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훨씬 빠른 모델 S 플레드는 제로백 1.99초 죄송합니다. 자꾸 제로 60마일인데 그냥 제로백이라고 합시다. 한 2초 되겠죠. 2.05초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차인데 심지어 문짝이 4개예요. 그리고 실내 공간도 나름 양호한 수준으로 넓어요. 당연히 카시트하고 아이 태우고 부모 둘 타고 형제 한 명 더 있어도 탈 수 있어요. 4명이 타고 아주 긴 거리를 아주 편안하게 갈 수도 있고 미친 척하고 달리면 슈퍼카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얘들은 프렁크도 있어요. 슈퍼카 중에서도 소수는 프렁크가 있죠. 보통 엔진이 뒤쪽에 있거나 중간에 있으니까 프렁크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근데 프렁크 있는 차량들의 대부분은 트렁크가 없죠. 뒷공간이 거의 없어요. 다 엔진이나 뭔가로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프렁크도 있고 트렁크도 있어요. 4명이 탈 수 있는데 굉장히 긴 거리를 편리하게도 갈 수 있는데 가격이 1억 중반밖에 안 해요. 이 정도를 슈퍼카에서 만들어내도 배지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페라리가 내놓으려는 전기차가 얘보다 스펙이 떨어져요. 그러면 얘보다 스펙이 떨어지는 차를 내놓고 우리가 페라리니 람보르기니 배지 달고 이거 10억 20억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누가 살까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내연기관에서는 걔들의 압도적인 위치가 인정이 돼요. 부자들이 그냥 즐거움에서 뭐 보유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격이 내리고 사실 그래도 그게 즐거움이죠. 삶의 즐거움, 내 성공에 대한 뭔가 보상 같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내연기관의 슈퍼카들은 인정이 돼요. 하지만 걔들이 전기차로 슈퍼카를 아무리 만들어 놔려고 해봤자 이미 가장 꼭대기에 모델 S, 모델 X 플레드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못 만들어내겠거든. 그러니까 부자들이 굳이 그거 살 바에 니들이 만들어내는 다음 버전 내연기관 그거 사고 그건 7억이든 10억이든 사고 그리고 반대편 주차장의 자리에는 뭐 한다? 모델 S, 모델 X 플레드 같은 것들 두는 거예요. 왜? 그게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희들의 없는 사람들의 정신승리 아니냐. 맞아요. 정신승리 맞아요. 없는 사람들의 정신승리 맞아요. 근데 있는 사람들도 예전 같은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슈퍼카의 가치가 낮아진 이유예요. 자, 우리가 과거 같으면 전기차, 테슬라 같은 전기차가 이 판도를 바꿔놓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슈퍼카라고 하면 부러움의 대상이죠. 근데 그 부러움에 근거가 충분했어요. 거의 뭐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압도적인 가속 성능. 참고로 국산차 기준으로 제로백이 가장 빠른 차들이 돈 많이 주면 한 4초대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4초대 미만으로 이제 3초대 넘어가려면 수입차로 당연히 가야 되고 수입차 중에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됐던 것이죠. 내연기관에서는 4초대 국산차 제로백도 기름은 어마어마하게 드시는 차고 보통은 좀 빠르다 그러면 이제 한 6초 세팅, 7초, 6초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슈퍼카의 그 엄청난 가속 성능이나 그런 것들은 인정이 돼요. 부러움의 근거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그것을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자, 그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 그 차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비싸요. 즉, 슈퍼카는 압도적인 우월한 성능이 있고, 그 성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야 돼. 그 비용을 낼 수 있다 이꼴 부자다. 즉, 슈퍼카를 타는 건 부자다. 자, 이 공식이 나름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존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근거가 없어요. 왜? 슈퍼카보다 페라리, 뭐 포르쉐나 람보르기니나 걔들이 내놓는 슈퍼카보다 이 테슬라 모델 S, 모델 X 얘들이 더 빨라요. 근데 심지어 얘들은 4명 탈 수 있어. 5명도 탈 수 있어. 장거리 FSD 띵띵 걸면 그냥 너무 편하게 갈 수 있어. 유지 비용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고 고급류 안 넣는다고 엔진에 트러블이 나지도 않아. 그냥 아무 전기나 집밥이든 뭐 미국에 수도 없이 많이 널린 뭐 슈퍼차저나 아무거나 전기 매기면 돼. 심지어 그 전기 요금, 충전 요금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해. 그러니까 심지어 당연히 부품도 적으니까 고장도 잘 안 나. 그러니까 유지 비용에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거야. 슈퍼카 대비로는 100분의 1도 안 될걸요.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의 웬만한 차량들의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나마 합리적인 데일리 슈퍼카라는 911 비교해도 얘가 거의 비용으로 본다면 한 50분의 1 될까요? 그것도 안 될 겁니다. 일단 연료부터 뭐 비교가 안 되고, 그 다음 고장이나 뭐 전반적인 것들 보증기간 길고, 사실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합리적이고 저렴한 비용이 들어가는 차들은 느려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얘들은 더 크고 더 빨라. 물론 자동차가 직발이 다가 아니지. 야, 자동차가 직발이 다냐라는 이제 좀 옹졸한 사람들이 있죠. 그럼 자동차가 직발 빼면 뭔데요? 뭐 개야? 꽃게야? 가로로만, 세로로만, 뭐 옆으로만 다닐 거야? 코너발이만 할 거야? 야, 일단 차가 직진으로 가는 게 자동차 운행에서 거의 95%일 텐데 그 직발이 빠르고 느리고가 중요하지 않냐. 네. 근데 그 가장 기본이 못한데 딴 걸로 뭐 얘기해봤자 뭐 하냐 이거죠. 직발도 빠르고 코너도 빠르고 다 좋으면 좋죠. 근데 직발이 이미 느린 차야, 슈퍼카들이. 근데 나머지를 따져서 뭐해. 가장 중요한 성능이 느린데. 그러니까 이 모델 S, X 같은 것들 플레드가 1억 중반인데 지금 슈퍼카보다 더 빠르면서 유지비용 저렴하고 너무 편안하고 장거리 이동해서 거의 뭐 최고죠. 얘들에게서 FSD까지 켜놓으면 말할 것도 없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슈퍼카를 왜 사야 되냐? 왜 사야 되냐라는 것에서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거야. 지금 슈퍼카는 오직 목적이 뭐가 있죠? 나 돈 많아요. 나 돈 많아서 이렇게 막 쓰는 사람이에요. 가치 없는데도 내가 돈을 막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솔직히 정상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그냥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의 돌멩이에 10억을 지불하는 그것과 뭐가 다르죠? 우리가 더 좋은 가치,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가치를 제시하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그걸 소비하지 않고 덜한 가치, 낮은 가치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볼 수 없죠. 지금 이제 슈퍼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빠르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고 장점이 많지 않고 유지비용도 비싼 이 비효율적인 자동차에 엄청나게 테슬라 모델 S, X 플레드와 비교하면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돼. 그건 뭐다? 사실은 합리적인 소비자가 아닌 거죠. 그냥 나 돈 많아요. 나 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막 써제끼는 사람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 테슬라 이전에 슈퍼카를 소유한 사람들의 그 가치,
보여지는 시선과 지금의 슈퍼카를 보유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시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다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슈퍼카를 선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선망할 이유가 없죠. 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그 엄청나게 시끄럽고, 네, 진동 심하고, 차 타기도 불편하고, 내리기도 불편한데, 2명밖에 못 타는데, 애는 못 태우고, 골프백이나 뭐 짐도 많이 못 실는데, 그걸 시끄럽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고, 그 다음 유지비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 너무 짜증나고 귀찮을 것 같아. 아니, 물론 젊을 때, 20대 때 그런 그런 불편함에도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선, 또 그런 걸 선망하는 여자들이 있겠죠. 오빠 막 돈 막 흥청망청 많이 쓰나 봐. 그런 여자들에게는 뭐 잘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조금만 합리적인 시선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좀 뭐하러 사지? 저 차 한 5분의 1, 7분의 1, 10분의 1 가격으로 테슬라 모델 S, X 플레드 사면 더 빠르면서도 더 편하면서도 유지비용 훨씬 적고 나중에 중고차 강가에서도 훨씬 합리적인데, 아니 물론 돈이 많아서 무슨 X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뭐하러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같이 슈퍼카에 대한 동경이 이제 없죠.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도 슈퍼카 탄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의 조회수가 너무 적어요. 왜? 굳이 저렇게 불편하고 시끄럽고 돈 많이 들고 막 저런 차를 뭐하러 타? 관심이 없는 거야,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혹하는 것에 조회수가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슈퍼카 타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자기 슈퍼카 탄다고 이제 뭐 그런 걸 보여주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의외로 조회수가 높은 애들이 거의 없어요. 네, 조회수도 그렇고 구독자도 그렇고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물론 그걸 못 사서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굳이 저걸 왜 사? 요즘에는 뭐다? 네, 기승전 테슬라가 정답인데. 그러니까 테슬라 사면 되는데. 그래 버리니까 테슬라 컨텐츠는 조회수가 자동차 중에서도 거의 최상급으로 아주 잘 나와요. 반대로 오히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선망했던 슈퍼카 오너들, 그 타는 후기 같은 것들은 관심이 없어. 조회수가 없어. 왜? 그냥 뭐 저 비효율적인 소비를 하고 그걸 유지하는, 그저 돈 많다고 뭐 돈 X를 하는 그것과 다를 바 없는 저걸 뭐하러 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테슬라가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물론 이걸 자기 합리화 아니냐, 뭐 니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은 많은 돈 내고 타세요. 5억 7억 내고 중고간가 엄청 맞고, 네, 타는 건 불편하고 2명밖에 못 타고 시끄럽고 유지비용 많이 들고 정비하러 자주 가야 되고, 그 불편한 차를 돈 많이 내고 강가 많이 맞으면서 타세요. 괜찮아요. 타면 돼요. 돈 많다면서요.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고 그렇죠. 네. 우리는 뭐 하겠다? 그래도 성공하고 돈 좀 여유가 되면 테슬라 모델 S, X 플레드 정도를 타면서 슈퍼카보다 더 빠르면서도 더 편리하고 아이까지 태우고 카시트도 하면서도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은 중고간가도 거의 맞지 않는 이걸 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확실하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